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부동산 세상이 다가온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지 아무도 모르겠죠. 다만 확실한 것은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가 급변하고 있다는 거죠. 인류의 문명과 문화 또한 앞으로도 급변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누구도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렇다면 부동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궁금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저 자신도 미래의 부동산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는 거죠. 다만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네 떨어지네. 이런 지역 시세가 오르네 떨어지네. 이런 이야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부동산의 풍경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이야기들 속에 부동산의 미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먼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우리들의 일상 5가지 풍경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온라인 교육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하여 모든 교육이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동안 온라인 교육이야 자격증을 따는 교육, 아니면 EBS 교육방송, 요 정도로 이제 생각들을 하시고 계셨죠. 그런데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온라인 교육이 지금 실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이러한 온라인 교육으로 인하여 시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디어에 능숙한 사람이냐, 미디어에 능숙하지 못한 사람이냐로 구분이 되고요. 이처럼 변화되는 미디어에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 또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재택근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온라인 직장인데요. 엄마 아빠가 직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엄마 아빠랑 같이 생활을 하니 아이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연 직장인이 재택근무를 만족할까요? 그래서 지난 3월 3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 서베이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재택근무 결과 직장인의 만족도 조사는 74.5%가 만족을 하고 25.5%가 불만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업무 효율성 조사에서는요. 35.4%가 업무에 집중이 더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52.1%가 재택근무와 업무 집중은 별도의 현상일 뿐이라고 얘기하고요. 12.5%만이 재택근무가 업무에 도움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재택근무도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세 번째로 본다면 사이버 웨딩 마치, 온라인 스포츠 중계, 온라인 공연이 되겠죠. 예전에 결혼식 하면 일단 많은 사람들이 영상떼죠. 부쩍부쩍하고 결혼 시간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진행들을 했죠. 그리고 식권을 좀 빨리 받아서 밥 먹으러 가는 거, 요거밖에 생각이 좀 안 나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결혼식이 그러하다면 요즘의 결혼식은요, 가족이나 친지들만 모여서 아주 단촐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식은 바로 촬영을 해서 생방송으로 전국의 지인들에게 유튜브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속에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계좌번호가 있죠. 그래요. 입금하라는 거잖아요. 또한 어제부터 프로야구가 관중 없이 시즌을 시작했죠. 야구장에 관중들이 없어요. 그냥 선수들은 플레이를 하고요. 이러한 플레이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온라인으로 스포츠 중계 방송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스포츠 중계뿐만이 아니죠. 공연 또한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일상이 대면의 일상에서 이제는 비대면의 일상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앞으로도 비대면의 일상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라고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죠. 우리가
햄버거를 산다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서 드라이브 스루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방역에 의해서 드라이브 스루였는데요. 이제는 시장이나 마트, 도서관 등에서도 드라이브 스루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본다면요. 스마트 홈이죠. 미래의 집은 단순히 집 이상의 역할을 하며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게 될 것이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의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최첨단 집 시설 외에도요. 이제는 집에서도 업무를 하는 거주의 공간이고 업무, 일을 보는 공간이고 신혼 공간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네 일상이 이처럼 변화가 됐는데 앞으로 부동산의 풍경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래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요. 첫 번째로 보면 도심권의 인기가 감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하죠. 교육도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역세권이니 도심이니 또 학원가니 또 학군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다소 축소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된다면 회사 또한 교통 중심지에 이렇게 있을 필요도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굳이 교통도 많이 막히고 임대료도 비싼 도심거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강남보다는 덜 비싸고 덜 막히는 지역으로 회사들이 넘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더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요. 도시 외곽으로 관심들이 증가될 것이다. 재택근무를 해요. 때로는 주 1회 내지 2회만 출근을 한다는 얘기겠죠. 여기에다가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왕이면 자연과 가까운 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주 근접, 즉 직장과 주택이 가까운 곳을 선호했겠죠. 하지만 앞으로는 자주 근접, 즉 자연과 주택이 가까운 곳으로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본다면 단독주택의 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파트에 거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은 사실 보면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고 또 무슨 누수 현상이고 또 문을 열고 나가면 옆집 분들을 또 만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신경은 좀 쓰이죠. 물론 단독주택에 비해서 아파트가 살아가는데 만족도는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선호도가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주택에서, 즉 자기의 집에서 창의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회사 일을 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좀 창의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또 마당에 있는 집, 이런 집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보면요. 중대형 평수가 약진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산다라고 한다면 창의적인 업무 공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들 공부방은 공부방인데 이왕이면 사이버 교육 공간, 그래요. 인터넷을 통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방이 최소한 1개, 많으면 2개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방에 하나 더 있는 40평대나 50평대 이런 대형 평수를 선호할 가능성, 요럴 가능성이 증가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중개업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집을 사러 간다. 아니면 집을 전세로 구하러 간다. 기본적으로 집을 구경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집을 구경한다는 얘기는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 집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좀 그렇게 하고 집을 보러 가는 사람도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집 보러 가요 해서 이제는 집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기 화면으로 보시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온라인 화면으로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 부동산업에서 온라인 부동산업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당장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 역세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시골 변두리에 있는 그런 지역의 부동산이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또한 지속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단독주택은 뭐 전성기 아닙니까? 그러한 단독주택 전성기에서 1980년대 중반, 후반 넘어간 이후부터는 거의 뭐 지금까지 주택이라고 하면 그냥 아파트가 대세 아닙니까?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변화됐다는 얘기고요. 예전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인기가 좋았죠.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소형 평수 아파트가 대세가 또 되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요. 부동산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길게 본다면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의 5가지 풍경으로 우리들에게 또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